만나면 좋은 친구 MBC. 디저트 속에 담긴 가을의 맛을 만나러 갑니다. 가을 제철 재료로 만든 티라미수, 파이, 케이크까지 알면 알수록 무궁무진한 디저트의 세계. 가을을 한 입에 물다. 지금 바로 제철 디저트 맛집으로 떠나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제철 디저트 맛집으로 출발! 이곳은요,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오너 셰프가 모든 디저트를 직접 만드는 가게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특히 이 제철 과일을 활용한 시그니처 케이크가 인기라고 합니다. 얼른 들어가 볼게요. 외관부터 감성 뿜뿜이죠. 저기 대표님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종국 셰프님을 소개합니다. 아니, 부산에서 시그니처 과일 케이크로 유명하더라고요. 이거 전부 다 셰프님이 직접 만드시나요? 시트부터 잼까지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가게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약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 제품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이렇게 가게를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여러 디저트를 했었는데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과일 케이크를 좋아해 주셔서 과일 케이크 전문점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베테랑 제빵사의 손끝에서 정성껏 만들어지는 디저트. 신선한 제철 과일을 아낌없이 넣어 입안 가득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배달로 이어진 달콤한 행복이 이젠 막미단길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 과일 케이크면 이 과일의 신선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과일은 어떻게 공수해 오세요? 각 지역마다 찾아가면서 과일을 공수해오고 있는데요. 대저의 토마토, 그리고 김천의 샤인머스켓, 그리고 해남의 무화과, 밤호박, 거창 딸기 등 전국의 제철 맞은 과일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달콤함의 비결, 바로 최상의 재료에 있었습니다. 산지에서 갓 수확한 과일을 바로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매 시즌 나오는 신메뉴마다 또 기대가 되는데요. 계절마다 시그니처 디저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봄에는 데저 토마토를 활용한 토마토 젤리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통 복숭아를 활용한 복숭아 케이크랑 통 메론 케이크, 그리고 가을에는 사과 파이랑 그리고 방 몽블랑 케이크, 그리고 겨울에는 거창 딸기를 활용한 딸기 케이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계절은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니까 애플파이랑 몽블랑 케이크 맛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렇게 만들어서 한 맛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창 제철인 사과로 만든 디저트가 요즘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사과파이에는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사과파이는 실수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제품인데요. 사과를 이제 조림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는데 생사과로 넣게 되었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사과 향이랑 그 식감이랑 더 좋아서 이렇게 해서 좀 더 발전시켜서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과의 식감, 사과의 향까지 그 모든 매력을 한 입에 담았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사과파이 탄생입니다. 손님들이 파이보다는 케이크를 더 선호하셔서 형태를 과감히 변경했습니다. 여러 가지 밤 페이스트를 섞어서 풍미의 밸런스를 잡고 크림이 포인트인 밤과 초콜릿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결국 밤 초코 케이크로 완성이 됐습니다. 셰프의 손끝에서 피어난 가을의 맛. 단순한 디저트가 아닌 한 접시의 예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과의 달콤한 밤의 고소함까지 그 맛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와, 드디어 이거 완전 셰프님이 만드니까 이 디저트가 아니라 요리 같은데요? 우와, 이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저트 아닙니까?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일단 이 사과 파이는
겉은 바삭했는데 안에도 바삭바삭하고 무슨 가을의 낙엽을 밟는 듯한 그런 바삭바삭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밤 몽블랑 케이크는 저는 그냥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밤 그 맛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밤 폭탄이에요. 밤도 씹히고 밤 향도 나고 크림도 부드럽게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디저트 먹고 입을 좀 개운하게 하고 싶다 할 때 이 더 허니티 사과랑 캐모마일 향이 막 어우러지면서 입을 싱그럽게 마무리해주니까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저트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제철 디저트 맛집은 어딜까요? 조용한 어촌마을에 숨겨진 디저트 명소. 바다를 바라보며 달콤한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수제 디저트 맛집으로 유명한 기장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와, 여기 감성 제대로인데요? 여기는 또 어떤 수제 디저트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기대됩니다. 얼른 가볼게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손님들로 북적북적. 다양한 디저트들이 한가득인데요. 창밖으로는 기장 앞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디저트 한입, 바다 한눈. 안녕하세요. 혹시 카페 자주 오세요? 네, 전 카페 자주 와요. 그러면 여기서 최애 디저트가 뭐예요? 여기 티라미수들 종류가 진짜 부드럽고 맛있는데 요즘엔 아마 시즌으로 무화과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 집 티라미수는 좀 다른 집이랑 다르다 이런 거 있어요? 일단은 제누아즈 빵을 직접 만드는 게 확실히 다르다고 느껴졌고 그리고 무화과를 정말 많이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가 제철 디저트 맛집이라고 해서 왔거든요. 이번 시즌에 가장 인기 있는 디저트 있을까요? 지금 시즌에는 무화과를 이용한 무화과 얼그레이 티라미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화과가 엄청 올려져 있더라고요. 떠먹는 것 같던데 이거는 어떻게 개발하게 되신 거예요? 무화과를 이용한 좀 특별한 디저트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무화과 맛을 가장 맛있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오렌지 제스트 그리고 시나몬 그리고 무화과 잎까지 사용하여서 무화과 콤포트를 끓여봤고요. 거기에다가 얼그레이를 우린 크림을 부어주고 그리고 생무화과를 올려서 마무리해보았습니다. 무화과 티라미수 말고 또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메뉴도 있나요? 그럼요.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잖아요. 날씨가 쌀쌀해지면 많이 찾으시는 밤과 딸기를 이용한 티라미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 가을 겨울을 접수할 티라미수 삼총사가 모였습니다. 무화과를 듬뿍 넘치듯이 올린 티라미수부터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밤 티라미수, 고소한 견과류까지 올려서 맛과 건강까지 잡았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하면 역시 딸기를 빼놓을 수 없죠. 상큼한 딸기 티라미수와 함께 장미향이 은은하게 나는 로즈 밀크티까지. 여기 가을부터 겨울까지 제철 티라미수에 정수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너무 맛있겠는데요? 첫 입은 무화과 티라미수. 과연 그 맛은? 고개가 무한으로 끄덕여지는 부드러움. 다음은 밤 티라미수 차례. 한입 베어물면 가을 향기가 사르르. 이 맛이 가을이죠. 찐찐 찐조합입니다. 아니 요즘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목이 좀 건조했거든요. 근데 이 부드러운 티라미수를 먹으니까 목 넘김이 깔끔해서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밤, 무화과, 딸기까지 다양한 매력의 티라미수가 있으니까 오셔서 원하는 거 딱 골라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원픽은 바로 밤 티라미수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하는 티라미수 한입. 먹는 순간 힐링 완료.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제철 디저트 맛집 투어 어떠셨나요? 오직 이 계절에만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디저트로 우리 짧은 가을을 깊게 누려봅시다. 짧은 가을 사라지기 전에 제철 디저트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디저트 속에 담긴 행복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영화 보고 차 마시고 드라이브하고 드라이브하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언제까지 똑같은 데이트만 할 거야. 이제 뻔한 데이트는 그만. 원앤온리 세상 하나뿐인 뻔한 데이트 즐겨보시죠. 지금부터 뻔뻔. MC 킴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우리 모두 출석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MC 킴입니다.
여러분들은 데이트 어떻게 즐기십니까? 밥, 영화, 아니면 차 한 잔? 이런 뻔한 데이트 코스들 많이 즐기실 텐데요. 가끔은 특별하게 즐겨보시길 원하면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뻔한 데이트, 펀하게 즐기시러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컴온요! 커플이면 커플, 가족이면 가족, 친구와 함께라면 더 즐거운 체험이 있다는데요. 여긴 것 같네요. 여기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평범한 데이트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잘 오셨습니다. 어떤 공간인데 그래요? 먼저 저쪽을 보시겠어요? 저쪽이요? 네. 뭐 털 아니에요? 털실인가? 네, 맞습니다. 아하, 쌀쌀해진 요즘 다시 털실로 목도리나 장갑 뜨는 계절이 돌아왔죠. 그런데 이 실 뭔가 특별해 보입니다. 사장님 이렇게 보니까 털실 같은 거 이용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방 맞죠 여기? 네, 맞습니다. 여기 터프팅 공방이에요. 터프팅 공방이요? 네, 터프팅이라는 거는 그 하얀 천에 실을 심어주는 건데요. 터프트가 영단어로 촘촘히 다발을 박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처럼 똑같이 총에 실을 끼워서 잔디처럼 심어주는 걸 뜻합니다. 총에 실을 끼워서 잔디처럼 심는다. 너무 재밌겠다. 저도 체험해 볼 수 있나요? 네, 바로 자리로 가보시면 제가 더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흥미로운 터프팅 바로 만나보죠. 저희 오늘 이 컷건 사용해서 작업 진행할 건데요. 네. 그 전에 이제 총에 대한 안전교육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 컷건은 왜 컷건이냐면 이렇게 모터를 살짝 돌려보면 이 안에 가위날이 있어요. 이 가위날과 바늘이 왔다 갔다 교차하면서 실을 잘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원을 켜시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는데요. 이땐 우리 여기 빨간색 방아쇠 버튼 누를 건데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 자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빠르네요. 맞아요, 빨라요. 그래서 무방비할 때 내가 손이 베일 수 있으니까 항상 전원은 꺼주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터프팅. 우선 마음에 드는 실을 고르고 준비된 도안을 맞춰 슉슉 쏘기만 하면 되는데요. 좋습니다. 좋아요. 맞아요. 네. 잘하시는데요? 오. 준비하시고 쏘세요. MC 킴 성격에 딱 맞는 체험을 찾은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손재주가 좋네요. 이거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땀 나는 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거 연령대는 몇 살부터 가능한 거예요?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미성년자 분들은 제가 보호자 동의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 같이 즐길 수 있어요. 영유아는 사실 총을 들기엔 어려워서 하기 어렵고요. 아니 안전만 주의하면 이 결대로만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 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칠 위험이 없을 것 같아요. 컷건이 지나가는 자리에 실이 꿰어져 채워지는 쾌감. 체험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오호, 이제 제법 근사한 작품이 완성돼 갑니다. 야, 드디어 다 완성이 됐습니다. 힘은 들었는데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지금 보시는 면은 뒷면이거든요, 사실. 뒷면이에요. 이제 앞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저 생각을 안 해봤네요. 앞면 어떨지? 어떨까? 이렇게 복실복실한 면이 앞면. 제가 이걸 한 거예요? 네. 색감이 생각보다 너무 예쁘네요. 반려견, 반려묘랑 혹시 그 신혼부부 이렇게 선물로도 많이 하시고 네. 사진을 많이 남기시기도 해요. 이렇게 러그로. 잔실을 정리하고 뒷부분에 본드를 발라 고정한 뒤 보호천을 붙이면 완성! 누군가를 위한 특별한 선물로 또는 원앤온리 나만의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 없네요. 오늘 함께 해본 터프팅 체험 공방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색적인 데이트 코스로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 뻔한 데이트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면 연인, 가족, 친구들이 사이가 더 돈독해진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사장님 맞으시죠? 저는 직원 박아현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도 제가 잘 찾아온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사이가 돈독해진다는 거죠? 일단 앉아보실까요? 그러시죠. 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형도 있고 색깔도 너무 예쁜데요. 너무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워요. 벌써부터 설렙니다. 어떤 거 만들어 보면 될까요? 네, 저희는 오늘 모르실로 이제 만드는 모루 인형. 모루 인형이요? 네, 이렇게 동물 형태를 잡은 후에 옆에 있는 데코들로 꾸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인형을 만들어 볼까요? 모루실을 접고 2번 꼬면 된다는데 우리 MC 킴 터프팅 할 때와는 달리 눈빛이 많이 흔들리네요. 네, 그 구멍으로 쭉 넣어주실게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네. 당겼을 때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완성된 게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나머지 이 모르손 가지고 몸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네, 맞아요. 팔다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철사에 섬유가 촘촘히 붙은 공예 재료 모르실. 구부리는 대로 모양이 잡히기 때문에 섬세한 손끝이 중요합니다. 집중 또 집중! 어느새 귀여운 강아지 인형이 완성됐네요. 이제 이러고 옆쪽에 있는 데코들이랑 여기 앞에 옷들이 있어요. 이런 걸로 옷까지요? 자유롭게 꾸며주시면 됩니다. 인형놀이 한 적이 언제였더라 싶은 우리 어른들. 순식간에 동심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아이들에겐 나만의 인형을 만드는 즐거움이 가득하겠는데요. 저는 비록 오늘 혼자 왔지만 확실히 가족들이나 아니면 커플들과 함께 와서 서로 꾸며보고 서로를 위해서 선물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본인 게 아니라 상대 거를 내가 만들어주는 거에도 네. 의미가 좀 깊어서 네. 커플들은 실제로도 많이 그렇게 하세요. 다음으로 나만의 접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걸로 할게요, 저는. 네, 그럼 이걸로 한번 체험 진행해 볼게요. 네. 전사지에 접시 무늬를 스케치한 뒤 자른 후에 물에 불립니다. 불린 전사지를 접시에 붙이면 반 이상은 완성! 기포가 생기지 않게 꾹 눌러주는 게 포인트라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제 기포까지 다 빼고 나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MC 킴 접시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이제 이걸로 다 끝인가요? 이제 이거를 600도 가마에 소성하셔가지고 이제 한번 구우면은 일상식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앤온리 세상 단 하나뿐인 아이템이자 누군가에겐 세상 유일한 특별 선물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오늘 이색적인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공방 두 곳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특별한 데이트, 따분한 데이트 말고 새로운 데이트 해보고 싶다. 이곳에 오셔서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 같이 만들며 그 순간을 추억으로 장식하고 서로에게 선물하며 특별함을 더하는 시간. 뻔한 데이트가 지겹다면 영원히 간직할 원앤온리 아이템이 덤으로 생기는 이색 공방 데이트를 즐겨보세요. So special! 지금 저희들이 하기로는 이제 방류를 시작하고 나서 마지막 방류를 했을 때 그 저수율은 90% 이상은 유지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강릉 가뭄 사태. 강릉시는 대체 왜 최악의 가뭄 사태를 맞게 된 것일까요? 강릉 오봉저 수지의 저수율은 14.2%로 전날보다 0.3%포인트 줄어들며 다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남, 충북, 경기 번호판을 단 급수 차량들이 줄지어 지나갑니다. 저마다 담아온 물을 오봉저 수지에 붓습니다. 오봉저 수지 저수율 10% 붕괴를 눈앞에 두고 물 부족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강릉시가 결국 도암댐 도수관로 물을 받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시민들은 오봉저 수지의 저수율이 평년 수준인 70%대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최대 200만 병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타격을 받은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치수원이 오봉도수지가 거의 강릉시의 87%를 담당하기 때문에 7월부터 농업용수를 제한급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2일급수, 2일 단수로 시작해서 뭐 3일급수, 7일 단수까지도 하다가 국가재난 선포가 된 이후에는 아예 단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83년도 준공 이후에 86년부터 생활용수를 공급했습니다. 저수지는 당초에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그 농업용 저수지로 만들어졌지만은 농업용수 외에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농업용 저수지인데 농업용수를 공급을 못하니까 좀 처음에는 민원이 좀 있었는데 다들 이제 그 가뭄이 장기화되고 심각한 걸 인식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많이 이해를 해주셔서 그나마 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농업용 저수지로 만들어진 오봉저수지가 현재 강릉시 식수원을 책임지는 건 괜찮은 걸까요?
도암댐 수질검증위원장을 맡은 전문가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먹는 물과 관련돼서는 이것은 최대 리스크다. 예를 들어서 유해 화학 물질이나 또는 다른 어떤 환경 문제가 딱 발생을 했다. 그러면 급수 시설들이 스톱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엔 단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대체 왜 오봉저수지가 강릉 시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게 된 걸까요? 그때의 강릉시의 상수원은 정수보 밑에 있는 데서 하천 수가 이제 식수원이었어요. 그런데 상류에 있는 오봉댐에 물을 치수를 하게 되니까 이제 하천에 물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때에 이제 85년도에 이제 오봉댐으로 치수원을 옮기게 되고, 그래서 오봉댐의 치수가 일정하게 이제 정상적으로 되면 하천 유량과 상수 온수를 내려보내면 다시 이제 홍제동 치수보로 내려오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90년도부터 도암댐이 발전 방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암댐에 오염된 수질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상수원이 오봉댐에서 하천인 강릉 남대천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됐고요. 대관령 일대물을 도암댐에 가뒀다가 강릉 수력발전소에 보낸 뒤 다시 강릉 남대천에 흘려보내는 방식. 헌데 당시 도암댐 상류엔 하수종말 처리 시설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그대로 남대천에 흘러들어 심각한 수질 오염이 발생했던 거죠. 강릉시 생활용수 공급의 87%를 차지하는 오봉저수지,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이 오봉댐은 농어촌 기반공사,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는 농업용 댐이기 때문에 상수 원수 값을 지금 지불하고, 그때 2009년 미만까지는 한 18억 정도, 그 후에 2009년부터 연간 20억, 최근에는 한 30억 정도 매년 이제 물값을 주고 저희들이 사 먹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안합니다. 오봉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이기 때문에 농업용수와 병행을 해야 되고, 또 그 댐의 순수한 기능은 농업용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걱정되는 점들이 많다. 지난 9월 20일 무려 24년 만에 다시 도암댐은 비상방류를 하게 됩니다. 하루 약 10,000톤. 그런데 도암댐 수질은 그동안 괜찮아진 걸까요? 지금 요번에 긴급히 한 거는 도수 관로 한 15km, 16km 정도의 간이 이제 대관령 밑을 이제 관통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발전을 중단하니까 그 안에 차 있던 물, 20몇 년 동안 차 있었던 물을 이제 그것이 수질이 한 20여 년 지났으니까 유기물이나 이런 그 조류나 이런 이제 생물들은 다 사멸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워낙 급하니까, 극한 가뭄이니까 그거를 이제 하루에 10,000톤씩 받는 거. 도암댐 원수의 물은 받지 않고 그 도수 관로에 있는 물을 받는 건데, 도암댐 원수의 물은 아직도 3등급, 4등급, 2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아주 겨울이나 한 1년에 한 두세 달, 그 나머지는 다 등급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질소 농도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수질을 갖고 있는 항목들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오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도암댐에 물이 있는데 그 물 갖다 쓰면 되지.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후 변화가 가져온 강릉 최악의 가뭄 사태. 앞으로 도암댐 방류수가 강릉시 식수원으로 괜찮을지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조금은 뭐 강릉의 이런 극한 가뭄 때문에 도움을 주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나와서 이제 고맙고 뭐 그게 얼마 정도 효과가 있었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거는 뭐 차후에 논의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일단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부적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 강릉 정수 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먹는 물까지 갈 수 있는 물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강릉시 정수처리장은 일반 표준 정수처리장입니다. 법에 명시된 거 보면 일반 정수처리장에서는 2등급 수질까지를 일반 정수처리에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3등급의 물은
일반 정수 처리를 해서 공업용수로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릉에 있는 정수 처리장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2등급 원수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암댐의 문제가 해결하려면 그런 정수 처리 시설에 대한 개선도 같이 그 안에서 이제 포함될 거다.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이라 불린 이번 가뭄 사태. 강릉시의 더딘 발걸음은 대책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하늘에 빌고 또 빌 뿐이었죠. 이런 가뭄이 올해가 처음도 아닌데 매년 반복되는 재해는 인재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강릉시의 안일함은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강릉 지역의 상수도 관망의 지금 누수율이 굉장히 높은 한 24.1%, 지금 전국 평균이 한 9.9% 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1%, 2%.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도 이제 원주가 조금 높아서 이제 한 전국 평균이 한 10.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누수율이 높다 보니까 결국에는 많은 우리가 상수원을 또 상수도를 개발하고 만든다 할지라도 실제 공급되는 양은 적죠. 그러다 보면 원수 자체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풍요의 상징이던 물이 이젠 도시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가뭄은 단지 하늘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기후 환경 변화 속 개발과 구조의 불균형, 그리고 언젠가 비가 오겠지 하는 안일함이 우리를 이 위기 앞에 세워놓은 건 아닐까요? 108년 만의 가뭄이 남긴 질문, 이대로 괜찮은가? 이제 그 물음에 답할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강원도 춘천. 오늘은 이곳을 더욱 멋지게 만드는 춘천의 작가들을 찾아가 봅니다. 미술관의 역할이 단순하게 이제 갤러리의 역할이 아니고 지역 문화나 문화예술을 아카이빙 해야 되고 자료도 모아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미술관의 역할이 있어서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두의 미술이 먼저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시립미술관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 조금 자료가 되고 그럼 시립미술관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모두의 미술 아우름 전시회는 2021년 춘천의 작고작가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춘천에서 활동했던 돌아가신 작가의 작품을 전시했죠. 2022년에는 상상력과 생명력이라는 주제로 과거, 현재, 미래의 상생을 표현했고 2023년에는 춘천의 원로작가전을 개최해 춘천 미술인들의 소중한 아카이빙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이라는 주제로 작가의 처녀작과 함께 일반 시민들의 작품을 전시해 일반인에게는 처음 여는 전시의 기회를 줬습니다. 플레이어라는 동시대에 살고 있는 같은 시대의 같은 지역 안에서 작업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아카이빙? 2025년 모두의 미술 주제는 플레이어입니다. 춘천을 기반으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하는 24명의 일명 선수들의 작품을 모았습니다. 많은 작가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작품 속의 개성도 다양합니다. 서로 다른 색채와 목소리가 모여 새로운 대화가 형성되고 이는 곧 동시대 춘천 지역 미술의 생생한 현장 기록입니다. 마침 전시장을 찾은 춘천 작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왼쪽 편마비가 심하고요. 이제 다리는 사용하지 못하긴 하지만 바닥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옆에 지금 안 나오시겠지만은 활동보조 선생님이랑 매니저 겸 역할을 해주시면서 작품 보조를 도와주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사회와 소통하는 소중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김환 작가. 보통 사람들이 보는 평범한 일상은 몸이 불편한 작가에겐 커다란 울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그림이 되어 다시 우리에게 감동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림을 좀 배우고 있는 문화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둡고 그다음에
터치감이 되게 두껍고 강렬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저번에 개막식 때 와가지고 이 작품 보고 빠졌어요. 왜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SNS 친구가 보내준 사진 한 장은 작가에게 창작의 자극제가 됐습니다. 강렬한 붓터치와 색감에 작가의 흥분이 묻어납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춘천의 미술인들. 이번엔 고향인 춘천에 돌아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작가를 만나봅니다. 원래 춘천이 고향인데 1986년도에 서울에 있는 예고에 근무하면서 한 34년 만에 춘천을 내려왔는데 그게 2013년도예요. 고향에 내려와 산을 오르며 우연히 만난 넝쿨. 복잡하게 얽힌 넝쿨 사이로 흐르는 햇살과 노랗게 핀 개나리는 작가에겐 작품의 영감이 됐습니다. 이 작품에서 제일 어두운 부분이 처음 시작이 여기 어두운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아크릴이라는 재료가 금방금방 물에 섞어서 쓰기 때문에 금방금방 말라요. 그래서 언제 형상이 나타나나, 언제 제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언제서야 서서히 뽑히나, 이 형상이 슬슬 빠져나오기 시작할 때 어떤 희열이랄까? 작업하는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또 이런 작업을 또 꾸준히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춘천시 후평동에 위치한 갤러리. 이곳에선 한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내 경색을 앓고 그 과정 속에서 자유와 평화와 희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비보이로 활동했던 댄서 변우식, 소설가 마광수, 가수 한대수와 함께 3인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한 화가입니다. 강렬한 색채와 거침없는 분놀림. 하지만 그는 사실 그림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미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음악만이 제가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미셸 바스키아라는 작가의 그림을 봤더니 거기에 음악이 흐르고 있는 것을 느꼈는데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대본에서는 뭐 국적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역시 예술은 장르에 관계없이 모든 예술은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뇌경색으로 그림 그리기가 전보다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투병 생활의 고통도 작가의 창작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쉽지 않은 작품 활동이지만 작가는 오히려 우리를 위로합니다. 예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예술을 꿈꾸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즐기는 예술, 그리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예술.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아이와 함께하는 전시회와 워크숍입니다. 이번 전시는 6명의 작가들이 사라지고 변해가는 풍경이나 사물들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시간의 흔적을 기록한 작업들입니다. 춘천 여류 작가 6명이 모였습니다. 도보여행이란 팀명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은 사물과 자연에서 느끼는 감정,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기록합니다. 사라지고 변해가는 것들 속에서 오래 지켜야 할 가치들을 각자의 방식으로 남겨봤습니다. 제 작업실엔 돌의 형상을 만든 건데 돌이 아닌 감자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고구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냥 지나가던 동그란 종이 조각일 수도 있는 거고 각자의 그 사물의 기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와서 전시를 보고 한 번쯤 다시 또 꺼내서 환기시켜보고 그 삶에 되게 풍부한 경험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 경험 이렇게 환기시켜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제가 의도한 거긴 합니다. 전시회와 함께 진행하는 워크숍. 부모님의 손을 잡고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손에는 인형을 하나씩 들고 있는데요. 오래된 애착 인형을 수선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애착 인형으로 갖고 있는 인형들, 오래된 인형들 있잖아요. 손때 묻은 인형들이 뭔가 구멍이 나거나 망가져서 이렇게 좀 방치하거나 이런 인형들에 좀 새 생명을 부여해주고 아이들이 오래된 물건을 좀 더 소중히 가까이 이렇게 대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너는 누렁이를 어떻게 해주고 싶어? 어떻게? 구멍 난 거 고쳐주고 아, 싶어요. 어디 구멍 났어? 여기 엄청나게 심하게 났어요. 헤헤헤. 솜이 삐져나온 인형. 구멍은 예쁜 실로 꿰매고 다양한 재료로 멋진 옷도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아, 인형 코에 붙여주고 싶어 그렇게 콧물로? 아니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이 좋은 날씨에 아이들이 바느질을 하진 않겠죠?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놀러 나간 아이들. 바느질은 아빠 몫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형이었는데 옷 만들어준다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잘 온 것 같습니다. 부담되시겠어요? 망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한 땀 한 땀 굉장히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어느 부분이 예쁘다는 거죠? 실이. 저희 의도한 저희 이걸 의도한 겁니다. 아, 실 색깔 참 예쁜데 실 색깔이랑 얘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엄마 아빠의 정성이 모여서 예쁜 인형으로 변신했습니다. 우리 곰돌이는 하얗고 예쁜 치마가 생겼네요. 그리고 알록달록 기지로 만든 화려한 목걸이도 걸어봅니다. 느낌이 완전 다른데? 괜찮은데요? 아버님 이거 뭘 의도하신 거예요? 그냥 의도를 따로 했다기보다는 그냥 애가 원하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치마 되게 잘 어울린다. 그러게요. 네. 애는 지금 놀러 가가지고 관심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제는. 아까 남자애라고 해서 선생님이. 엄마 아빠가 수선한 인형이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이거 왜냐면은 엄마한테 인형 예쁘게 해서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뭐야 캔디요? 한마디 해주세요 여기다가. 아니 아저씨 보고 해야지. 아저씨 보고. 엄마한테 편지 쓰는 거지. 엄마 인형 예쁘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엄마 인형 예쁘게 해줘서 고마워요. 영혼이 없다는 말 알아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으세요. 아 그게 아니라요. 마음을 정말 엄마 고마워 이렇게 하든 엄마 너무 고마워요. 다시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엄마 해줘요. 시작. 엄마 인형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은 가을을 제대로 느끼러 가보렵니다. 시원한 바람도 불고 하늘도 높아진 게 제대로 가을이 왔어요. 그런데 가을은 너무 짧잖아요. 짧은 만큼 제대로 완벽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어요? 가을의 설렘을 찾으러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언제나 설레는 계절 가을. 오늘은 가을의 설렘이 피어나는 곳으로 떠나봅니다. 가을의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이곳 장성 황룡강입니다. 코스모스, 핑크뮬리, 백일홍까지 가을을 대표하는 꽃들이 강변을 따라 흐드러지게 피었는데요. 걷기만 해도 가을이 물드는 느낌입니다. 예쁘고 활짝 핀 코스모스를 보니까 가을에 방전됐던 제 마음이 제대로 완충된 느낌이에요. 진짜 기분 좋다. 가을꽃이 피었습니다. 10년째를 맞은 장성 황룡강 가을꽃 축제. 황룡강 일대가 꽃으로 물드는 장성의 대표 축제인데요.
올해 가을도 아주 찬란하게 예쁜 꽃들로 채워졌습니다. 네, 먼저 고맙습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가을꽃 축제 소개 좀 해주세요. 올해 학령강 가을 화담 빛으로 물드는 이야기길이라는 주제로 디즈니, 지브리 또 오케스트라 공연, 제이 라이트런, 시그릿 오디션 등 장성 최초로 선보이는 콘텐츠들이 많은데요. 네. 예, 개막 이틀 만에 15만 방문을 기록할 정도로 흥행 대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군수님이 예. 멋지게 초대 메시지 한번 띄워주세요. 네, 아름다운 장현과 또 공연을 마음껏 즐기시며 일상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여인, 친구와 함께 가을빛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여쁜 장성으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쁜 꽃. 형형색색 꽃길을 따라 걸으며 사진도 찍고 꽃내음에 취해봅니다. 오늘 오길 잘하셨죠? 네. 뒤에 코스모스가 많이 피었네요. 네네네. 꽃이라는 향기를 느끼고 싶어서 지금 광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래간만에 여유 있는 시간 참 행복합니다. 되게 많이 발전되고 굉장히 확장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다는 둘러보지 못했지만 지금 열심히 둘러볼 계획입니다. 더욱더 즐겁게. 여기 있다 문보트. 안녕하세요. 이제 안전위에서. 황룡강 꽃길을 한눈에 즐기는 방법 바로 이 문보트입니다. 사장님, 요 황룡강 위에 달이 떴어요. 네. 전 이제 타보려고 하는데 뭐 주의사항이 있나요? 기둥, 양쪽 다리 기둥과 제방 쪽은 최대한 가까이 가시면 위험하니까 여기 안쪽에서 자유롭게 운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작법은 아주 간단해요. 저기 보시면 레버로 앞으로 하면 전진, 뒤로 하면 후진, 왼쪽은 좌회전, 우회전. 아주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아이들도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조작법입니다. 이 황룡강에서 달과 함께 이 산책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먼저 올리시고 올리고. 그리고 오. 왼발로 올릴게요. 오. 자, 황룡강에 달을 띄어갑니다. 이 달이 이 상징이라 할 수 있죠. 이 황룡달이다, 황룡다리. 여기에서 슬슬 이렇게 떠다니면서 꽃들을 감상하니 너무 좋다. 어머, 저 예쁜 핑크뮬리 좀 봐. 잔잔한 물결 위로 가을의 낭만이 피어나는 것만 같죠? 해가 지면 문보트에 조명이 켜지며 마치 황룡강 위에 달이 떠오른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황룡강의 밤을 즐기려면 이 코스 빼놓을 수 없죠? 멀리서 봐도 예쁘고 가까이서 보면 더 예쁜 황룡강의 가을꽃. 저도 천천히 걸으며 가을 감성에 젖어보았는데요. 어떤가요? 천상 가을 여자 같지 않나요? 어머, 이것 좀 보세요. 이 핑크뮬리가 한가득 바람에 찰랑찰랑거리는데 마치 황룡강처럼 뭔가 잔잔한 핑크뮬리 파도가 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핑크 파도란다. 찰랑찰랑찰랑. 황룡강 꽃밭은 어디든 포토존. 다들 형형색색 꽃들 사이에서 추억을 남기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꽃들이 이렇게 반겨주는데 보시니까 어떠세요? 물도 있고 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배경이 너무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은은하니 너무 좋아요. 뭔가 이 가을 느낌을 조금 표현 좀 해주세요. 하늘에 구름은 없는데 가을 날씨라 구름을 벗삼은 것처럼 느낌? 장성에 와서 꽃 구경만 하고 갈 수 있나? 군침 도는 고소한 냄새를 따라가 봅니다. 장성의 또 다른 자랑, 장성 한우를 맛볼 수 있는 부스인데요. 지금 사람들로 인산이네요. 네.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떤 부스 운행하고 계신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한우협회에서 무료 시식 행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우 무료 시식 행사. 네, 한우. 우리 한우가 어렵잖아요. 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한우협회에서는 한우 자조금과 콜라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어려움을 나누자 그런 취지에서 무료 시식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쁘다. 야, 끝내준다. 부드러워. 시식은 기본에 경품 이벤트까지 꽃도 보고 한우도 먹는 일석이조의 가을 축제네요. 풍성하면 또 아주 환경이 좋기 때문에 좋은 농축산품이 많거든요. 가을 꽃도 즐기고 가을 맛까지 느낄 수 있으니 가을 나들이는 여기 장성이 딱이네요. 장성에서 가을꽃으로 물든 하루 완벽했죠? 하지만 여기서 끝내기엔 아직 아쉽다. 은빛 물결이 반겨주는 이곳은 광주 서창 영산강변의 억새밭입니다. 야, 이 가을 억새 딱 보기만 해도 가을 무드에 제대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식물 아니겠어요? 오, 보기만 해도 가을 내음이 물씬 나요. 이곳 서창 억새밭은 낮에는 은빛 억새로 저녁엔 붉은 노을이 깔리는 노을 명소로 유명한데요. 억새밭 위로 노을이 어우러져 장관이 펼쳐집니다. 이번 달 문을 연 서창 감성 조망대에는 해질녘이면 노을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노을지는 딱 이 타이밍에 전망대에 오르면 엄청난 풍경을 감상할 수 있거든요. 늦었어요. 빨리 오세요. 붉게 물든 노을 아래 가을도 천천히 저물어 갑니다. 진짜 하루 마무리 완벽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가을 낭만으로 하루를 물들이고 싶다면 제 코스를 따라 이곳에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사라지지 마. 가을도 지나가지 마. 다양한 색으로 물드는 가을, 자연이 주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 가을의 설레임을 놓치지 마세요. Stepping through a world so wide, castles glitter by my side, wishes flying far.